안녕하십니까, 이광섭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사기죄 고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기죄인데요. 사기죄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 이유는 휴대폰 깡처럼 사기죄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사실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망을 당해 재산적 손해를 당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의 재물을 편취하였을 때 발생하는 범죄인데,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우리는 기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을 속였다는 점입니다. 돈을 비롯한 재물을 수령하였다는 것은 사기죄의 중요한 요건인 것은 틀림없지만, 사기죄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핵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게 되면 고소 대리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를 반드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형사범죄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명시적으로 과실로 처벌하겠다고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고의가 있을 때에만 처벌합니다. 이는 사기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남에게 잘못된 사실을 믿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겠다는 의도, 즉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고의를 보여줄 수 있어야지 사기죄 고소는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는 파렴치한이니까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파렴치한인지 여부는 도덕의 문제일 뿐이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민사상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민사 분쟁을 형사 절차로 해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싫어한다는 사실을 매우 노골적으로 밝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돈을 갚는다고 하고서 안 갚았다고 말하거나 다른데 써버렸다고만 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도덕적 문제이거나 민사상 분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리거나 다른 이유로 돈을 받을 당시에는 그게 뭐가 되었든 그 사람이 고의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속였다는 사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판례는 몇몇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한 것도 사기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행위자가 상대방을 속였다는 사실을 고소하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심지어 전원차 변호사들 중에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사소송의 소장은 거창하게 잘 쓰더라도 고소장은 검사나 수사관이 어차피 수사를 해줄 것이므로 간략하게만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수사관이 보았을 때, 고소장만 보았을 때 되겠다는 느낌을 주어야 되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기망을 하였다는 점을 적어도 정황으로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어진 자료를 총합하여 피의자가 의도를 가지고서 기망을 하였다는 정황을 고소장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수사를 통해 입증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 고소장을 봤을 때 조금만 더 수사를 하면 범죄를 입증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 고소에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단 1회의 기회밖에 없는 것으로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신중히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 이광섭 변호사였습니다.